겨울밤 해병대 훈련소. 차가운 바람이 병사들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김하은 하사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진흙투성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배낭의 무게만 20kg이 넘었죠.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 속에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물집이 터져나가는 아픔이 발바닥을 관통했습니다. 군화 안쪽은 이미 피와 고름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프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죠. 주변 동기들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은에게 동조하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려고 했죠. 하은이 사단장 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곁에 있으면 자신들도 똑같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김하은. 뭐하냐 거기서? 꾀병 부릴 거면 집에 가라. 김상윤 상사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어 상사를 바라봤지만 그의 얼굴엔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가혹하게 대하는 것 같았죠. 상사의 눈빛에는 명백한 차별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여자 주제에 왜 군에 들어와서 사람 피곤하게 해? 아무리 사단장 딸이라고 해도 여긴 군대야, 군대. 내 엄마 별 2개 달았다고. 내가 특별한 줄 알아? 그 말에 주변 동기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하은을 감싸주지 않았어요. 아니, 감쌀 수 없는 분위기였죠. 김상윤 상사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그에게 반항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은은 입술을 꾹 깨물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상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여자들은 원래 약해. 그러니까 더 세게 훈련시켜야 하는 거야. 특히 너 같은 애들은 더더욱 말이지. 하은의 어깨가 떨렸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엄마가 준장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어요. 다른 여군들보다 더 큰 시선과 압박을 받아야 했죠. 야간 행군이 끝난 후에도 하은의 고통은 계속됐어요. 세면장에서 발을 씻을 때 물에 피가 섞여 나왔죠. 물집이 모두 터져서 상처가 된 상태였어요. 옆에서 세수하던 동기가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하은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보낼 문자를 몇 번이나 써보고 지웠습니다. 엄마 힘들어라고 쓰다가 지우고 군대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워라고 쓰다가 또 지웠어요. 잘 지내고 있어라고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죠. 하은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엄마는 별 2개를 단 준장이에요. 여군 최초로 사단장까지 오른 대단한 분이죠. 그런 엄마에게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엄마까지 욕을 먹게 될 것 같았어요. 역시 여자는 군대에 오면 안 된다. 여군은 특혜만 받으려 한다는 소리를 듣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특히 하은이 두려워하는 건 엄마의 명예에 흠집이 나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성 중심의 군 문화에서 여성으로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견뎌내야 했는지 말이에요.
침낭 속에서 하은은 작은 소리로 흐느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옆자리 동기가 깰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은은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부사관이야. 엄마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 고통을 혼자서 견뎌내야 해. 엄마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돼.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있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가혹행위와 차별, 그리고 동기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하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어요. 서울 국방부 회의실, 최윤정 준장은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복을 단정하게 입은 윤정의 어깨엔 별 2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엔 깊은 피로가 맴돌고 있었죠. 최근 몇 주간 계속된 강행군 같은 업무 스케줄 때문이었어요. 국방개혁 관련 회의, 예산심의, 인사발령까지 준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군내 성평등 정책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윤정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이었죠. 여군의 지위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고위 간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준장님, 여군 비율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대령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윤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여군의 능력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 역시 여군으로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윤정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의 존재 자체가 여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산증인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자 비서관이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하은 하사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없다고 하네요. 윤정은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화면엔 딸에게서 온 연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뜸해진 것 같았죠. 특히 군에 입대한 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윤정은 하은이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은은 항상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엄마는 군인이야. 나라를 지키는 멋진 일을 하셔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죠.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엄마의 직업 때문에 받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 윤정의 머릿속에 하은이 어릴 적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울면서 달려와 안겼던 작은 아이. 그때 윤정은 붕대를 조심스럽게 감아주며 말했었어요. 우리 하은이는 용감한 아이야.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아픈 건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딸이 군대에 있는데도 엄마인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아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딸이 군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사단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윤정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20대 초반 소위로 임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야 했는지요.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결혼하면
어차피 나갈 텐데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죠.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력으로 증명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거실 책장에 놓인 하은의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하은은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했던가요. 엄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었죠. 윤정은 그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딸의 미소가 너무나 밝고 희망에 찼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조차 없다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하은이 너는 정말 잘 해낼 거야.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윤정은 사진 속 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모성 본능이랄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은이 평소보다 연락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고요. 윤정은 핸드폰을 들어 하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혹시 딸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요? 사단장인 엄마가 전화를 한다면 부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 날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부대 위문을 가기로 한 거예요. 공식 일정은 모두 비우고 직접 위문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군복은 입지 않기로 했어요. 사단장이 아닌 그냥 엄마로 가고 싶었거든요. 딸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해병대 부대 면회실 하은은 훈련복 위에 큰 점퍼를 껴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퍼로 가려보려 했지만 입술이 갈라져 있는 것이 역력했고 왼쪽 뺨에는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손등에도 붕대가 감겨 있었죠. 뿐만 아니라 목 부분에도 작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윤정이 들어오자 하은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하은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역력했어요. 예고 없이 나타난 엄마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특히 자신의 상처들이 들킬까봐 더욱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어. 나 오늘은 그냥 엄마로 온 거니까. 사단장 아니야. 윤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윤정의 모습을 보며 하은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엄마의 예리한 눈빛을 피하려고 자꾸 고개를 돌렸죠. 윤정은 손수 싸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2개의 큰 보온 도시락통에는 김치,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죠. 하은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메뉴들이었어요. 특히 윤정이 직접 담근 김치와 손수 양념한 불고기는 하은의 최애 음식이었죠. 하은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다 준비했어. 많이 먹어.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윤정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살이 빠졌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하은은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손등의 붕대 때문이었어요. 젓가락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죠. 분명히 상당한 통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윤정의 예리한 눈이 딸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너 손 왜 그래? 그리고 뺨에 있는 건 뭐야? 윤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은은 급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훈련하다가 실수로 좀. 야간 행군할 때 넘어졌어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엄마 이 도시락 정말 맛있어 보여요. 오랜만에 집밥 먹는 거네요. 하은은 얘기를 돌리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떨림을 윤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윤정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이에요. 하은아,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한테 숨길 거 없잖아.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군대가 원래 이런 거죠 뭐. 엄마도 처음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은의 대답에 윤정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딸이 자신의 경험을 인용하며 견디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과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면회 시간 내내 하은은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알 수 있었어요.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하은이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윤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상급자분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하지만 하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윤정은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면회가 끝나갈 무렵 윤정은 마지막으로 딸을 안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하은은 은근히 피했습니다. 몸에 다른 상처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윤정의 머리를 스쳤어요. 돌아오는 길에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가 눈치를 살피며 물었죠.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표정이 좀. 윤정은 창밖만 응시한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 말이 제일 아파요. 정말 괜찮으면 굳이 그런 말을 반복하지 않거든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요. 그날 밤 윤정은 옷장에서 군복을 꺼냈습니다. 별 2개가 빛나는 어깨 계급장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아래 놓인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어 올렸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얼마나 밝고 해맑게 웃고 있던지. 이제 사단장으로 가야겠어. 누구도 내 딸을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엄마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사단장으로서는 다르지. 윤정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걱정하는 어머니가 아닌 결단을 내린 지휘관의 눈빛이었죠. 이틀 뒤 아침 8시 해병대 부대 정문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국방부 마크가 선명하게 붙어있는 공용 차량이었어요. 차량 뒤로는 수행 차량 2대가 더 따라왔죠. 일반적인 부대 방문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식적이고 긴장감이 도는 방문이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윤정 준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의 별 2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윤정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표정 대신 냉철하고
단호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완전히 업무 모드였습니다. 완전무장을 한 근위병이 즉시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였고 부대장 정광수 중령이 다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전 공지 없는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사단장님께서 직접 여기까지 오시다니. 무슨 일로 오셨는지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정중령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평상시 부대 운영에 자신이 없었던 터라 더욱 불안했죠. 지금부터 이 부대에 감찰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 딸 앞에서 보이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완전히 사단장 모드였습니다. 수행해온 참모들도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감찰이라고 하시면 혹시 우리 부대에 무슨 문제가? 정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윤정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부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날부터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윤정은 수사 요원들과 함께 병영 내부, 체력 단련장, 생활관, 훈련 기록까지 정밀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특히 여군 관련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죠. 부대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감찰이 들어온 거야? 혹시 누군가 신고를 한 건 아닐까? 김하은 하사와 관련된 것 같은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상윤 상사는 평소보다 더욱 신경질적이 되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의 행동이 드러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설마 내가 한 일들이 문제가 될까? 그냥 군기 잡은 것뿐인데. 바로 그때 박소영 중위가 조용히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중위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정의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단장님, 이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몰래 녹음해둔 내용입니다. 박중위는 김상윤 상사의 평소 행동들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하은에 대한 대우는 명백한 가혹행위였죠.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김상윤 상사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사단장 딸이면 뭐 어쩌라고? 군대가 무슨 여탕이야? 기합 더 줘. 여자들은 원래 이래야 정신 차리거든. 특히 배경 있는 애들은 더더욱 말이지. 윤정은 말없이 그 녹취를 끝까지 들었어요.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먹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녹음 내용에는 김상윤 상사의 더욱 가혹한 발언들이 담겨 있었어요. 김하은 같은 애들이 제일 문제야. 자기가 뭔 줄 아나 봐. 엄마 백 믿고 설치는 거 아냐? 더 세게 굴려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리지. 몇 분간의 침묵 후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라면 제가 직접 바꿔야겠네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엄마가 아닌 완전한 지휘관이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모든 여군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어.
사단 전체 간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중령부터 소위까지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평상시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였죠. 윤정은 서류를 펼치고 가혹행위 기록, 진료 기록, CCTV 캡처본을 차례로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하은의 진료 기록이었어요. 손목 타박상, 얼굴 멍, 발 물집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두 번째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김상윤 상사가 하은을 대상으로 과도한 기합을 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군대의 모습입니까? 윤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전달됐어요.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방관해왔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죠. 군은 강한 자의 폭력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힘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약한 자를 짓밟는데 익숙해져 있었네요. 윤정은 계속해서 자료를 제시했어요. 김상윤 상사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의 문제점들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여군에 대한 차별적 발언, 부당한 업무 배정, 성희롱에 가까운 언행들까지 말이에요. 부대장 정광수 중령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군대 문화라는 핑계로 눈감아왔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특히 여군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 군의 전투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죠.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몇몇 간부들은 자신들의 평소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들은 여군들을 동등한 동료로 대했을까요? 윤정은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김상윤 상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약해. 특히 배경 있는 애들은 더 문제야. 제대로 굴려야 정신 차리거든.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 침묵을 깨고 윤정이 냉정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광수 중령, 부대장 직책해임. 김상윤 상사, 보직해임 및 군사재판 회부. 여군 탄압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죠. 윤정의 권위와 결단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성별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군인은 그들의 능력과 헌신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날 오후 김상윤 상사는 수갑이 채워진 채 헌병에게 끌려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부대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사단장이 직접 나서실 줄은.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는구나. 여군 차별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 부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여군에 대한 차별적 태도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윤정은 모든 조치를 마친 후에도
부대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여군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어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여군을 위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정은 하은을 사단장실로 별도 호출했습니다. 하은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았죠. 하지만 하은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사건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니 사단장님, 너무 큰 일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참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하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아직도 자신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특히 김상윤 상사가 군사 재판에 회부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은아, 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야. 그런 너를 괴롭힌 건 내가 여군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윤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었죠.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군인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차별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하은은 윤정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는 사실이 무거웠죠.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인정받는다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엄마, 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무서웠고 상사들을 마주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아픔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순간이었죠. 윤정은 딸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의 딸이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딸의 강인함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하은아, 내가 견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거야. 이제 다른 여군들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될 테니까. 너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된 거야. 윤정은 조용히 하은을 안았어요. 처음으로 이 부대에서 모녀가 아닌 군인과 군인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모녀이기도 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정말 당당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아픔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엄마의 품에서 하은은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울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새로운 부대로 전출됐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전출 전날 밤 하은은 윤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당당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2달이 지난 후 도심 한복판의 조용한 카페에 윤정과 하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창가 테이블에 내리쬐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민간인 복장이었죠. 하은은 새로운 부대로 전출된 후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표정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도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엄마, 새 부대는 정말 달라요. 여군이라고 차별받지도 않고 오히려 더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 간부분들이 많아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변화였죠. 새로운 환경에서 하은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원래 군대가 그래야 하는 거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고 각자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해. 윤정은 커피를 들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특히 하은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걸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엄마 덕분에 다른 여군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겼다고 하고 여군 상담센터도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하은의 말에 윤정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여군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 거죠. 맞아. 전국 모든 부대에 여군 보호 시스템을 도입했어.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평등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지. 윤정은 지난 2달간의 변화들을 설명해 줬어요. 하은의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너를 통해서 깨달았어. 사단장으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 모든 군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사단장과 부사관이 아닌 그냥 엄마와 딸로서 대화할 수 있게 됐죠. 엄마,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저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엄마가 사단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견뎌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됐다는 걸요. 하은의 말에 윤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죠.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진 딸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하은아,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잖아. 그리고 그 경험이 너를 더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줄 거야. 카페 밖으로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보며 윤정과 하은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였죠. 엄마, 저도 언젠가는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군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새로운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여군들을 이끄는 리더가 된 거죠. 이제 하은의 소대는 전 부대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되고 성과도 뛰어난 부대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은의 리더십과 배려 덕분이었죠. 매일 아침 부대원들과 함께하는 구보 시간이 하은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힘들었던 구보가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하은 소대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소대장님 덕분에 우리 부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후배 여군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하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 후배들은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은의 소대에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병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은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만들어낸 분위기였죠. 특히 여군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윤정 역시 바뀌었습니다. 사단장으로서 여군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게 됐어요. 전국의 부대를 돌아다니며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여군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었죠. 특히 윤정이 주도한 여군 보호 가이드라인은 전군에 배포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준장님, 여군 부적응 사례가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군 지원자도 크게 늘었고요. 참모의 보고를 들으며 윤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딸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 모녀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주변에는 가족들과 연인들, 친구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엄마, 요즘 어때요? 일이 많이 힘들죠?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정의 스케줄이 더욱 바빠진 걸 알고 있었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정말 보람 있어. 내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제 전국 어디서든 여군들이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 윤정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하은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이 된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 후배들이 저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기뻐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저 멀리 군용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하은아, 군인이라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직업이야.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 군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당당하게 해나가자. 네, 엄마. 저도 언젠가는 엄마처럼 훌륭한 지휘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군내 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군들의 근무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차별 사례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여군 지원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윤정과 하은은 함께 그 뉴스를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녀의 힘든 경험이 결국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하은의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여군들의 희망이 된 것이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가 겪은 일들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은아, 너의 용기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어. 엄마도 너에게 배웠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말이야.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정과 하은 모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